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치고받으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아주 흔들흔들하는 정말이지 짜증 돋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것도 블랙스완 이벤트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다소 황당하고 짜증스러운데 리플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모처럼 XRP 희망회로 한번 바짝 돌려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XRP 장기 홀더 분들을 위한 희망회로 성격의 영상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XRP가 2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 요즘 자주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10배 폭등한다라는 내용이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달러,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XRP 도미넌스가 40을 찍는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맥시멀 리스트들이 듣기에는 이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저런 계산이 가능은 합니다. 얼핏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의 발언과 XRP 레저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면 나름의 근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XRP 비중이 10배로 커지면 시장의 판도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0%대 수준으로 절대적인 1위, 이더리움이 10% 수준 2위, XRP가 3에서 5% 수준으로 3위입니다. 하지만 XRP가 40%까지 솟아오르면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XRP 한 개 가격도 자연히 급등해서 지금 현재 2달러 안팎인 XRP가 22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XRP 22달러라는 문구만 들으면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해외 애널리스트들과 XRP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수치를 또 진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XRP 맥시멀리스트는 XRP가 3조 2,400억 달러의 전체 시총에서 40%를 차지하면 22달러에 도달한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다른 분석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 XRP가 굳이 40%까지 점유하지 않더라도 22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체 파이가 커지든지 XRP의 파이가 커지든지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XRP의 가치는 대체 뭘 근거로 이런 성장세를 꿈꾸고 있는 걸까? XRP의 모태인 XRP 레저 기술 발전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가격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려면 기술적 바탕을 알아야 합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는 최근 XRP 레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XRP 레저는 이제 XRP만을 위한 체인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발행, 운용하고 있고 곧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거나 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 기능까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XRP 레저 하나만으로 토큰 발행, 결제, 거래소, 대출 이런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전반을 아우르는 멀티 에셋 네트워크로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장은 왜 중요할까? XRP 레저에는 탈중앙화 거래소 DEX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자산이 있어야 이 풍부한 유동성과 효율적인 거래 경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토큰만 있는 거래소라면 깊은 유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슈월츠는 그래서 XRP 레저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XRP 레저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주식, 부동산 같은 이 실물 연계 자산, RWA, 그리고 대출 등 전통 금융 서비스까지 포용하는 종합 금융 인프라로 진화할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로드맵에서도 올해 안에 대출 프로토콜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XRP 레저 위에서 대출을 토큰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건 기관용 디파이를 지향하는 XRP 레저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선보였습니다.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이 코인은 1달러 가치에 고정됐고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1대1 담보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RLUSD를 XRP 레저에서 사용하려면 이 거래 수수료로 XRP가 소량이지만 소각된다는 겁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XRP 레저 위에 새로운 자산들이 늘어날수록 네이티브 토큰인 XRP의 쓰임새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XRP 레저 생태계가 멀티 에셋으로 커져도 XRP는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XRP가 특별할까? 먼저 XRP 레저에서 계정을 만드는 누구나 신뢰 라인 설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으려면 발행자에 대한 신뢰 설정이 필요한데 XRP는 그런 상대방이 없는 네이티브 자산이라서 모든 계정이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 또 발행 주체나 담보가 없는 순수 프로토콜 자산이라서 디폴트 위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은 탈중앙성과 보안 면에서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XRP 레저 거래 수수료는 XRP로만 낼 수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소액의 XRP를 태우는 방식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발해질수록 XRP 공급은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수수료 자체는 매우 미미한 그런 양이지만 만약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면 소량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누적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도 XRP 레저에서는 수수료로 XRP가 사용되고 소각되니까 새로운 자산이 늘어날수록 XRP 수요와 희소성이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입니다. XRP 레저에는 패스파인딩 알고리즘이 있어서 최적의 환전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데 여기서 XRP 유동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XRP 레저 덱스에서 어떤 토큰 A를 토큰 B로 바꿀 때 직접적인 AB 마켓이 없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XRP를 중간에 끼워서 A XRP와 XRP B 거래로 자동 중계를 해줍니다. 이걸 오토 브릿징 기능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XRP 레저에서 다양한 토큰들이 거래될수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XRP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의식하지 못해도 백그라운드에서 XRP가 활발하게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켓 간 유동성 연결면에서 XRP가 윤활유처럼 쓰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특성들 덕분에 XRP 레저가 멀티에셋 허브로 성장하더라도 XRP는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XRP 레저를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직접 달러 유로 마켓이 없다면 XRP 레저는 달러 중간에 XRP 그리고 유로 이 경로로 알아서 환전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XRP 유동성이 필수적입니다. 또 XRP 레저 이용자가 늘어나면 지갑 생성이나 거래 수수료를 위해서라도 XRP를 일정 부분, 일정량 보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들이 XRP 레저 생태계 확장에서 XRP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XRP의 쓰임새가 늘어난다고 해서 XRP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XRP의 시장 지배력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XRP의 시장 역학과 이 지배력 변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XRP 도미넌스 40%라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이걸 좀 더 현실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도미넌스 40% 시나리오는 결국 XRP가 다시 암호화폐 시장 2위 자리를 굳히고 나아가서 비트코인마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XRP가 40%를 먹으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지금의 60%대에서 30% 수준으로 내려오고 이더리움도 10% 미만으로 유지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건 가정일 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건 극적인 자금 이동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몰려있는 시가총액 일부가 XRP로 쏠리거나 신규 자금이 XRP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등의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이 정도의 시장 재편을 가져올 수 있을까?
먼저 국가 단위의 채택 가능성입니다. 가령 어느 대형 경제권 국가들이 XRP를 국제 결제 표준으로 채택한다라면 시중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준비 자산처럼 보유할 수 있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XRP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가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가정이 지금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빡세다라는 게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또 만약 비트코인이 확장성이나 에너지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이더리움이 수수료나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XRP 레저가 고속 저비용 네트워크로 각광받는다라면 시장 자금이 효율적인 프로토콜로 이동할 가능성도 자리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규제 이슈로 타격을 받고 XRP는 상대적으로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로 부각이 될 경우에 보수적 자금이 XRP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혀 새로운 이 킬러 유스케이스를 맞이하면서 XRP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백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 포렉스 시장의 일부를 XRP가 대체한다라면 유통되는 XRP 규모 대비 수요가 급증해져서 희소해질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같이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재료들이라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들이 만약이라도 복합적으로 잘 현실에서 작용한다라면 XRP의 위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레벨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XRP는 미국 규제 환경 변화와 또 기관 투자 소식에 힘입어서 시총 4위, 점유율 5% 이상까지 일시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선보이면서 XRP는 3.2달러까지 폭등을 했고 올해 초부터도 빡센 조정을 겪으면서도 2달러 지지라인을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XRP에 대한 기관과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XRP 가격을 2.2달러 정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5배가 상승하게 되면 XRP 가격은 11달러, 시가총액은 6,500억 달러 수준이 되고 10배가 상승하면 XRP 가격은 22달러,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10배 상승은 앞서 본 이 40% 도미넌스 시나리오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5배는 그 절반인 20% 점유율 정도에 해당할 텐데 또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 XRP가 8에서 10% 정도만 도미넌스를 차지해도 5배 상승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컨대 전체 시총이 30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만약에 성장한다라면 XRP는 여전히 4% 점유율만으로도 22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팽창과 XRP의 점유율 상승 이 두 축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가격이 5배, 10배 이런 상승이 현실화되려면 적어도 수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이 XRP로 유입돼야 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촉발 요인들이 있어야지 이런 거대 자금 유입이 가능할까? 일단 가장 큰 악재였던 리플 소송 리스크는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자리하고 있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드라이브까지 걸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관 채택과 유동성 공급 이슈인데 리플사는 오랜 기간 은행, 또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리플 ODR 솔루션으로 은행 간 실시간 결제 XRP를 활용하고 있고 만약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XRP를 국제송금 표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 투자 상품을 실제로 출시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블랙록까지 만약이라도 등판을 해준다면 월가의 자금이 XRP에 유입되는 그런 통로가 열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긍정적으로 가정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지만 조금 XRP 투자자들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함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XRP 레저의 성공이 곧 XRP 가격 성공을 보장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데이비 슈월츠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양반은 XRP 레저의 유용성과 채택이 XRP의 가치로 직결되는 정도는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트워크 기능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XRP 수요가 그것과 동일한 비율로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 레저상의 다른 자산들이 활발하게 쓰이더라도 XRP 수요가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할지는 아직은 미지수,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딜레마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수료 소각 규모의 한계, 즉 XRP가 수수료로 쓰이고 소각되기는 하지만 그 물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소각을 통한 희소성 증대 효과는 단기 가격 드라이버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오토 브릿징으로 XRP가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XRP를 의식하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에서 유로 스왑을 할 때 이 백엔드에서 XRP를 썼더라도 최종 사용자는 달러와 유로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XRP를 직접 보유하려는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XRP는 인프라로만 활용될 수도 있고, 이건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XRP 레저의 번영이 반드시 XRP 홀더에게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투자에 있어서 또 양날의 검과 같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확장은 호재인 건 분명하지만 그 열매가 XRP 가격에 맺히기까지는 시간과 또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데이비 슈월츠가 이번에 넌지시 던진 거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 레저 위에 다양한 자산이 올라오면 XRP 수요도 늘겠지만 동시에 XRP가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도 우리가 XRP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XRP 레저 생태계 전체 가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이비 슈월츠 역시 XRP만 볼 게 아니라 XRP 레저 전체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XRP 홀더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들리는 그런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XRP 레저가 잘 되면 어쨌든 결국에는 XRP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너무 성급하게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성급하게 또 버릴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 시장 논리를 점검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CTO의 말처럼 XRP 레저는 크게 발전하고 있고 XRP도 그 중심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실물 자산이 XRP 레저에 들어오는 비전은 XRP를 둘러싼 스토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 40%라는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 호재와 또 기관들의 유입에 힘입어서 XRP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총 1000억 달러대를 넘나드는 자산이 된 XRP는 이제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투자 자산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투자 격언에도 자리하고 있듯이 나무 대신 숲을 보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부분들을 또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XRP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고 현실적인 한계에도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성공과 가격 성공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현명한 포지셔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막연한 희망으로도 문제지만은 적절한 기대감, 그거에 대한 근거,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 상당히 투자가 역시나 어렵다라는 것을 XRP 리서치만 하더라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정립하시면서 각자만의, 어차피 모든 투자 정답은 내가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정답지를 잘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